어른의 습관, 사소한 것을 궁금해하기. 얼마 전 한 남학생과 식사를 했는데 그가 메뉴를 보다가 묻더군요. 그라파? 이건 무슨 술일까요? 글쎄, 나도 술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아, 이탈리아의 증류수구나. 그 남학생은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서 답을 찾고는 이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궁금하면 당장 찾아보는구나. 항상 그렇게 바로 검색을 해보는 거야? 네, 궁금한 건 못 참아서요. 덕분에 쓸데없는 잡다한 지식만 쌓이긴 하지만요. 그는 멋쩍은 듯 웃었지만 사소한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하는 습관은 참 높이 살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업무나 시험 공부, 외국어 습득과 같은 어떠한 목적이 있을 때는 관련 지식을 쌓으려고 하지만 우연히 모르는 사실을 만났을 때는 종종 모르는 채로 방치하곤 합니다. 하지만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쾌감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순수한 기쁨 중 하나입니다. 하나하나 알게 될수록 아, 이런 뜻이구나. 오, 재미있네. 라며 희열을 느끼게 되지요. 아이들이 시시때때로 이건 뭐야? 라며 호기심에 가득 차서 물어보듯이 어른도 길을 걸을 때나 TV를 볼 때 또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법입니다. 이럴 때는 인터넷을 검색해 볼 수도 있고 스스로 생각해 보거나 아는 사람에게 물어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때론 끝내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건 끊임없이 의문을 품는 자세, 즉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바로 찾아보는 습관은 우리의 일상을 그리고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몰랐던 지식을 알게 되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은 없습니다. 속이 편한 식사법. 제가 아는 한 작가 선생님은 80대 후반의 연세에도 정말 열정적으로 집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가르쳐 주신 건강의 비결은 바로 소식입니다. 선생님은 항상 담소를 나누며 천천히 식사하시다가 어느 정도 배가 차면 나는 그만 먹으려네 라며 수저를 내려놓으십니다. 소식은 건강의 지름길이라는 말이 있듯이 소식하면 병에 잘 걸리지 않고 노화 방지와 미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도 소식이라고 하지요. 제가 소식을 실천하길 잘했다고 생각한 건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편해졌기 때문입니다. 양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최대한 속이 편한 식사를 한다고 생각하자 꾸준히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식하면 속이 편하지 않습니다. 배가 가득 찰 때까지 먹어서 위가 무겁고 몸이 나른하고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을 받은 경험을 누구나 해본 적 있을 것입니다. 과식하면 위장에 부담이 가는데 이로 인해 위와 장에 혈액과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거기에 또 과식했다는 죄책감까지 따라오는 경우가 흔하죠. 소식은 이런 괴로움과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식사입니다. 포만감은 없어도 속이 편하게 잘 먹었다는 느낌이 들 때 식사를 멈추면 몸도 머리도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소식을 실천하기 위해서 꼭꼭 씹으며 맛을 천천히 음미하기, 한 입 먹고 수저를 내려놓기 등의 방법을 쓸 수 있지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식사를 할 때 먹을 양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먹을 만큼만 밥을 담으면 되겠죠. 외식할 때는 밥의 양이 너무 많으면 80%만 먹자 등으로 먹기 전에 적당한 양을 정해두면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점점 식사의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게 되면서 전보다 식생활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소식은 괴로움과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속이 편한 식사입니다.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자.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하늘을 올려다보시나요? 생각해 본 적 없다. 하늘을 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유 없이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낼 때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럴 때일수록 하늘을 올려다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빨래를 말릴 때, 밖에 잠시 외출할 때, 일하다 잠깐 휴식을 취할 때, 노을이 질 때, 별과 달이 뜰 때, 언제나 하늘은 색다른 얼굴을 보여주었고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었으며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하늘을 보는 일이 대단한 감상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저 하늘이 맑네 또는 벌써 장마가 오려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불투명한 구름이 낀 흐린 하늘도 금방이라도 빗물을 떨어뜨릴 것 같이 찌푸린 하늘도 저마다 운치가 있습니다. 아름답게 석양이 지고 있거나 예쁜 무지개 같은 하늘을 발견할 때면 어쩐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지요. 이런 잔잔한 감동이 쌓여서 우리의 마음은 풍요로워집니다. 또 고민스러운 일이 있을 때 골똘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힘을 탁 빼면 뭐 별일 아니야 하고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유가 없을 때나 불안하고 초조할 때 우리는 대부분 땅바닥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면 마음의 시야도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주변의 소중한 것과 소중한 사람도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지요. 하지만 물리적인 시야가 넓어지면 마음의 시야도 넓어집니다. 우리가 자연을 접할 기회는 그리 많진 않지만 고개를 들기만 하면 저 위엔 넓은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늘은 세계의 끝까지 이어져 있고 아주 오래전부터 변함없이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항상 저곳에 있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존재를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마치 대자연의 주파수에 마음을 맞춘 듯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습관은 괴로웠던 일도 잊게 합니다. 내가 나를 칭찬하지 않으면 누가 해줄까? 어쩐지 우리는 자신에게 엄격하게 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이러면 안 돼. 왜 이것도 못하는 거야? 허구한 날 이 모양이라니까 라며 다그치듯 단점만 지적합니다. 나를 칭찬해 주기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단점을 찾으면 매일 혼만 나는 아이처럼 주눅들어 버리겠죠.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나아가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열심히 찾아 나를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듯이 잘했어, 훌륭해, 이 녀석 정말 대단한데?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렇게 칭찬하면 신기하게도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지 않더라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금방 다시 일어서는 힘이 생기죠. 이런 효과를 보면 자연스럽게 나를 칭찬하는 버릇이 생기게 됩니다. 나를 칭찬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장점도 잘 발견하게 되지요. 이렇게 나를 칭찬하는 습관에는 생각보다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칭찬이 어색한 사람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은 뭐뭐를 해냈네, 잘했어, 먼저 인사할 줄도 알고 대단해 등 사소한 행동을 언급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람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눴던 일, 소소하게 성취감을 느꼈던 일, 시간을 잘 지킨 일, 열심히 노력한 일, 잘 참았던 일 등 칭찬할 만한 소재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자신의 성격을 상냥하다, 솔직하다, 어른스럽다고 칭찬해 보세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도전한 것만으로도 수고했어, 가능성은 있으니까 다음번에는 잘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면 칭찬 달인의 자질이 충분합니다. 칭찬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 나를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든든한 내 편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나를 칭찬하면 점점 내가 좋아집니다. 정해진 수입 안에서 생활하기. 여러분은 본인의 한 달 최저 생계비가 얼마인지 알고 있나요? 돈과 관련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제일 처음 단계가 바로 이것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돈에 관한 고민 중 대부분 돈이 부족한데 기인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들은 막연한 불안감을 불러일으키지요. 하지만 간단한 규칙만 기억하면 절대 돈으로 고생할 일이 없습니다. 그 규칙은 바로 정해진 수입 안에서 생활하기입니다. 여기에 생활 수준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주지 않기를 더해주면 금상첨화가 되지요. 그렇게 하면 돈에 관한 막연한 불안감이 사라질 뿐 아니라 진짜 필요할 때 자신에게 중요한 곳에 돈을 쓰는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의 최저 생계비를 파악해 두라는 것이 꼭 최소한의 수준으로 생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필요한 금액을 파악해 두면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수입이 끊겨도 6개월은 저축으로 버틸 수 있으니까 그동안 일을 구해야지. 1년 동안 저축하면 내년엔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겠어. 와 같이 생각을 하며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필요한 돈의 액수가 일단 머리에 입력되면 쓸데없는 소비는 줄이게 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쓰거나 대출을 쉽게 생각하거나 사람들과 만나서 실속 없이 돈을 쓰고 다니는 사람은 돈으로 인한 불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현명하고 품격 있는 부자들을 잘 살펴보면 의외로 소박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수입이 늘어도 생활 수준을 갑자기 높이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성공한 사람들도 수입이 많아졌다고 해서 비싼 명품을 사거나 필요 없는 곳에 돈을 쓰지 않죠. 지금부터 매달 내가 얼마나 지출하는지 알 수 있는 리스트를 작성해 나의 최저 생계비를 파악해 보세요. 돈은 자신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싸다고 무턱대고 사지 않기. 생활보다 저렴한 물건, 원래 가격보다 싸게 나온 물건을 발견하면 횡재했다라는 생각에 일단 사고 봤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 해본 적 있으시죠? 채소나 과일처럼 그때그때 사서 먹어야 하는 음식, 평소에 갖고 싶었던 물건, 매번 사야 하는 생필품이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사실 횡재가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쌓아둘 겨를이 없이 당장 쓸 수 있고 또 어차피 사야 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외의 세일 또는 덤핑 상품은 대부분 싼 게 비지떡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놓고 보니 쓸모없거나 싸서 좋다고 샀더니 품질이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세일한다고 해서 산 옷은 막상 입으려면 마음에 안 들어 옷장에 처박아 두게 되지요. 횡재라고 생각하며 산 물건들이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처음에 살 때 좋은 걸 샀어야 했다며 후회하기도 하지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긴축 재정 중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평소 알뜰한 소비를 지향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함정에 잘 빠지곤 합니다. 물론 자신의 예산을 고려해야 하지만 적당히 저렴한 물건 3개를 사기보다 제대로 된 물건 하나를 사는 것이 구매 후에 후회할 확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물건의 가격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주체적인 기준에 의해 물건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자신만의 규칙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둔다면 도움이 되겠지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에 지출하기, 위시 리스트를 만들어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기, 정말 가지고 싶은 물건은 타협하지 말고 저축해서 기다렸다 사기, 할인 상품은 정가를 주고 샀을지 생각해보고 고민이 된다면 일단 보류하기, 방과 옷장에 사용하지 않는 물건 두지 않기. 특히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꼼꼼히 따져 고른다는 원칙을 고수하면 싸다고 덥석 물건을 사는 버릇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건은 가격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이유로 구매하도록 합니다. 돈이 없다는 말은 하지 않기. 돈이 없다는 말은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 없어서 술자리에 못 가. 돈이 없으니까 경비 좀 일단 대신 내줘. 돈이 없어서 여유가 없네. 같은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면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은 당신이 돈을 버는 능력 혹은 번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하나 둘 당신 곁에서 떠나갈지도 모릅니다. 굳이 신경 써서 당신을 모임이나 술자리에 부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어지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짠돌이란 꼬리표를 붙일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돈이 없다는 말 한마디로 신뢰와 기회 모두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없다라는 나의 말을 가장 많이 듣는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런 말에 스스로도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돈이 없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자존심이 상해서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신경 쓰게 하기 싫어서이기도 하지만 수중에 돈이 없을지언정 돈에 쪼들리는 사람으로 각인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돈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볼까요? 저는 지금의 돈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 정말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돈은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어. 돈을 좀 더 잘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돈이 없다라는 말은 나를 올가매는 말입니다. 이 악마의 주문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도록 합시다. 돈이 없어서라는 말은 나를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평가보다는 감동 전달하기.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는 누구에게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죠. 여기에 한마디 더 추가하면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제 강연을 들으러 오시는 분과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강연에서 말씀하신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실제로 써먹었더니 부부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만으로도 기쁜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니 말로 표현하기 힘든 행복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 인사에 한마디를 덧붙일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을 주어로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어로 해서 내가 받은 감동과 영향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마워, 일 처리가 빠르네, 감각 있어 라는 말은 기분 좋은 칭찬이지만 상대방을 평가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사람에 따라 이런 말에서 거만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감정이 지속되면 결국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마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 덕분에 일이 빨리 끝났어처럼 나를 주어로 해서 한마디를 덧붙이면 나의 기분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상사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칭찬을 듣는 것보다 기쁜 일은 없겠죠. 참고로 뭐뭐씨 덕분에 다들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와 같이 우리를 대표하여 한마디를 덧붙여도 좋습니다. 익숙해지기 전까지 감사합니다, 덕분에 라는 말로 운을 띄운다면 한마디 덧붙이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감사 인사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그러니 꾸준히 연습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노력해 볼까요? 감사 인사는 상대에 대한 최고의 긍정 표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깊은 사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이상 주변의 영향을 받는 일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마음을 터놓는 친구나 동료와 함께 있는 경우라 해도 말이지요. 혼자만의 시간은 나를 해방하고 본연의 내 모습을 찾는 시간입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해서 혼자만의 시간이 없는 사람일수록 하루에 한 번, 10분에서 15분 정도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본연의 나와 현실의 나 사이에 괴리가 생겨 무의식 중에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 갖기에 특별한 규칙은 없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으며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생각을 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 충분합니다. 도저히 이런 시간을 따로 만들기 힘든 사람은 욕조에 들어갈 때, 출퇴근할 때, 산책이나 운동을 할 때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든 혼자 있을 때 두뇌 회전이 빨라지고 혼자 있어야 자연스럽게 조용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반성하거나 내일 해야 할 일을 머릿속에 그려보기도 하고 잠깐 누군가의 안부를 생각하기도 하면서 말이죠. 머릿속을 정리하면서 스스로 만족스럽고 행복한 길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시간을 가지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할까 말까? 그 사람과 만나야 할까? 그러지 말아야 할까? 이런 질문에 항상 바로 답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답이 불현듯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잘 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제일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진짜 나를 찾게 되면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더욱더 소중해지지 않을까요? 혼자만의 시간으로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하고 싶은 일은 가능한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싶은 일에도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고 싶었던 일이 내일이 되면 시큰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줄어들면 그런 일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쾌감도 하나 줄어듭니다.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에는 시의성이 담겨 있습니다. 즉, 그 시점에 나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일을 하고 싶어 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 읽고 싶은 책이 있을 때는 그 책에 자신의 욕구, 즉 니즈를 충족시켜줄 무언가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읽기를 미뤄두었다가 읽고 싶은 마음을 잊을 만할 때 책장을 펴게 되면 그 당시 느꼈던 욕구가 희미해져서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지요. 언젠가, 나중에 라며 미뤄두는 사이에 하고 싶었던 일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일을 할 체력과 기력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가능하면 빨리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편이 보다 많은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이런 쾌감을 축적해 가는 것이 인생의 보람이 아닐까요? 다만 실현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더 큰 보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착실히 노력해서 결국 꿈을 이루거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 기회를 잡는 경우에 그렇지요. 이렇게 오래도록 열정이 꺼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또 그런 열정을 불태울 일이 있다면 시간을 쏟은 만큼 기쁨과 감동이 크겠죠.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결국 하고 싶은 일을 실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행복합니다.